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 사이클 겐이라는 논문이고, 저번에 그 차민님이 발표하신 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 겐 뒤에 현주님이 이제 스타겐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주실 거라, 네, 그렇게 겐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지 투 이미지의 변화는 보통 페어드 이미지를 학습을 해서 입력 이미지랑 출력 이미지 사이에 매핑을 학습을 합니다. 이 페어드 이미지가 뭐고 언페어드 이미지가 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페어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셋의 수가 적고 비용 문제, 그리고 저작권 문제, 타겟 값을 정의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게 모네 정원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이거를 이제 픽스투픽스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진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인풋의 X는 그림인데 내가 이거를 사진의 화풍으로 바꾸고 싶다를 하기 위해서는 모네 작품과 쌍을 이루는 이 타겟값,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네 그림에서 이 모네를 사진으로 바꾼 요거에 대한 타겟값이 있어야 이거를 이제 페어드 이미지라고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카메라도 없었고 저 배경과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타겟 값을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한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unpaired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변환을 시도했다. 여기서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것은 뭐 흑백에서 뭐 컬러를 바꾸는 그런 화풍도 되겠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그림에서 사진의 느낌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왼쪽처럼 뭐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뭐 다른 느낌으로 바꾸는 약간 그런 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paired가 뭐고 unpaired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 paire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x 이미지의 좌표값이랑 이 y 이미지의 좌표값이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친구들이고요. 왜냐하면 input x가 있고 타겟 y가 있는 애들이고 타겟 y가 되기 위해 학습을 시키는 경우다 보니 그래서 입력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이고 출력 이미지가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랑 출력상을 직접 학습을 해가지고 대응 관계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unpaire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매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 unpaired 데이터셋은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은 두 도메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두 도메인 간의 패턴을 학습시킨다. 그 관계를 학습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아까 계속 들자면은 모네 그림에 대한 도메인 데이터셋 그리고 그냥 사진이라는 그 도메인 데이터셋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은 모네 그림이랑 그 모네 사진을 일일이 1대1 매핑을 하지 않아도 대상 이미지의 모네 화풍을 직접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이 paired training example 그러니까 이 타겟이 없어도 이 이미지 컬렉션에서 특별한 특징 및 패턴들을 발견을 하고 어떻게 다른 이미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트 워크에서 나오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 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차미님이 발표해주신 그 뭐냐 싸우고 뭐 속이고 하는 그런 그 알잖아요. 네, 그 겐이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겐을 사용한 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인풋이랑 아웃풋이 의미 있게 연결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가짜로 만드는 속이려 하는 X에서 Y의 매핑을 수행을 하면서 얘는 이 생성자 G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풋을 Y의 일원으로 보이게끔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셋, 숫자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글씨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 D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손글씨인지 가짜 손글씨인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학습의 방향은 사실 엠리스트라고 하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 그러니까 가짜의 그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양한 0부터 9까지의 손글씨들이 여러 개가 생기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손글씨인 척 하려고 속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숫자 1만 가지고 그냥 무한으로 값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겐 같은 모델은 그냥 속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1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단순히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모드 붕괴라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생성자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비슷한 이미지만 계속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디셔널 겐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이제 컨디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새로 생성을 할 건데 뭐 수염이 있는 얼굴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을 함으로써 얘가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학습 방법을 유도하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아웃풋을 만들도록 이 해당 모델은 강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페어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사이클 겐이라는 모델인데 얘는 언페어드이기 때문에 X, Y가 서로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력 이미지의 분포를 동일하게 만드는 매핑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y는 하나고 근데 그 y가 도출되는 그 x 값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도 이 겐이라는 모델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력 이미지가 동일한 출력 이미지로 변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은 그냥 실제 사진처럼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 겐에서는 이 아웃풋이 사이클 일관성, 그러니까 X에서 Y로 바꾸고 Y에서 다시 X로 되게끔 하도록 강제하는 게 바로 이 사이클 겐입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 매핑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고 다시 되돌리면은 시작한 곳에 다시 도달해야 한다는 목적을 제시해요. 정말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원래 기본 이미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뭐 왼쪽에는 왼쪽 위에 보면은 사진인데 이 오른쪽 바꾼 거 같은 스타일을 바꾼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input x랑 y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gx에서 다시 원본으로 바뀌는 것까지를 이제 성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핑 함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x에서 y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y에서 다시 x로 변하는 이 과정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스도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두 개의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식인데, 그 초록 색깔 글씨 1, 2, 3이 3-1, 3-2, 3-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은 되게 간단한 식이라서, 보자면은 일단 맨 위에 사진 보시면은 두 개 매핑 함수,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x에서 y로 바꾸는 거, 그리고 요 f식은 y에서 다시 x로 바꾸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이 매핑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적대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 dx랑 dy를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dy 같은 경우에는 이 y, 어, 네, 이 y랑 잠깐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가면은 이 겐 로스가 이제 맨 처음에 식이고요. 이 겐의 g, dy의 x, y 하고 옆에 짜르락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겐 로스랑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요 x에서 y 그리고 요 y에서 x로 변하는 요 두 개의 함수가 생겼기 때문에 요 겐 로스도 두 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 색깔 dy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이라는 걸 예시로 들어 드릴 텐데, 네. 어, 이 말을 이제 얼룩말의 스타일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gx가 들어가고 이 얼룩말을 다시 이제 말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그랬을 때 그 말에서 얼룩말로 변환시킨 그 얼룩말에 대한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에 적용된 얼룩말이랑 진짜 이 실제 얼룩말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비교를 하는 과정이 이제 dy에 대한 식이고 이 dx 같은 경우에는 말을 이제 얼룩말을 말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에서 말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룩말에서 말로 변환을 시키고 이 말에서 다시 얼룩말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 얼룩말에서 말이 된 그 과정이랑 진짜 실제 말이랑 비교를 하는 과정이 dx입니다. 그래서 총 이게 두 가지 로스가 사용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첫 번째 있는 두 개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색깔 점선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인풋의 x 말이랑 다시 얼룩말을 갖다가 다시 재구성한 말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원된 말이랑 진짜 말이랑 비교해서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복원된 얼룩말이랑 진짜 얼룩말의 이제 차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두 도메인에 대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식, dy랑 dx에 대한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식을 하나 더해줘가지고 최종 이제 사이클 겐의 로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커브 넷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했고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70 by 70의 패치 겐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체 영역으로 좀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을 했는데 요거는 이미지를 70바에 70의 패치로 나눠가지고 그 패치 단위로 얘가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가 부분인데 네, 요거는 이제 매트릭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 모시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얼 이미지랑 괜히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를 보여주고서 직접 사람이 고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걔네 성능을 수치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FCM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겐이 만들어낸 도로 이미지를 기존의 요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 겐이 도로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만들었으면은 이 FCN이 세그멘테이션을 잘 수행할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요 평가 지표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라벨링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요 픽셀 정확도와 IOU를 포함하는 평가 지표를 기본적인 걸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표이고 이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아마 26%에서 28%까지 사람들이 속았다. 약간 이런 걸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위에 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짜 이미지는 믿지 않았는데 이 사이클 겐으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들은 26.8% 정도 사람들이 속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평가 IOU랑 네, 어큐러시 보면은 가장 높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실험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뭐 인풋은 저 그림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모네에 대한 도메인을 학습을 시켜서 저렇게 변한 거고 뭐 반고에 대한 데이터를 또 학습을 시켜서 저렇게 바뀐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얼룩말에서 말 이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이 꽃 같은 경우에도 음, 네, 그 색깔이 바뀐 것 같네요. 블러 처리를 한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실험 결과 나왔다라고 좀 장황하게 써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계점을 뒤에서 살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색깔이나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잘 바꾸는데 이미지의 모양은 잘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학습은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도 보면은 인풋이 사과고 아웃풋이 오렌지인데 그냥 색깔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개에서 고양이를 바꾼 건데도 그냥 개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요 얼룩말로 바꾼 건데 이게 아마 이 얼룩말에 대한 도메인만 학습을 시켰고 사람이 탄 이 얼룩말 혹은 말에 대한 이미지는 학습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한계점이랑 뭐 결론도 뭐 기존의 겐을 좀 더 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 겐의 끝이고 네, 제가 첨가한 레퍼런스는 요거입니다. 네, 그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